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최고의 주식과 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좋은 주식을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스탁 매주 토요일 오전 12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도 많은 부분들 개인들께서는 심장이 철컹했던 적도 있으셨을 거고요. 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요소 함께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을 시원하게 또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힘들수록 힘 많이 내셔야 되고요. 또 정보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 많은 정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그 정보를 잘 가공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될 텐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과 이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함께 잘 질문 주시게 되면 또 종목명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교재 2권과 무료 체험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시장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얄미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 있죠, 그죠? 우리 그 노래 가사에 트로트에도 얄미운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얄미운 기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상승할 것 같으면 기관이 지속적인 매도를 하면서 상방 돌파에 대한 어려움을 좀 만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은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나라 지수는 좀 못 가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죠? 얄미운 기관. 근데 이제 그런 기관들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상방이 좀 닫혀가는 구조는 어쩔 수 없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시장적으로 볼 때. 그다음에 돈이 지금 한 곳으로 대한민국은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2위. 2차 전지의 대장. 어딥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청약 목전에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게 좀 약세 흐름이 나오면 자금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깊게 파지고 또 조금만 또 좋아지면 금방 올라가는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서 결국은 자금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시총 높은 것들이나 기존 주도주는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갔던 종목들, 로봇주, 뭐 저평가주, 바이오 관련주 뭐 이런 쪽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은 조금만 수급이 들어가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고 계시면 참 좋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특징주에 대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면 결국은 상단과 하단이 닫혀버리는 케이스가 나오죠. 자, 2,915포인트 정도에서 3,010포인트. 근데 이번 주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오히려 마지막에 2,950을 지켰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징주들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좀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주도주 섹터가 좀 밀려가고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좋은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이거 이제 뭐 이제 유행어처럼 말씀드리고 있는데 메타버스의 VR 쪽 삼성전자 VR 쪽 스마트 글라스 투자한다는 얘기 나왔죠, 그렇죠?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성장 기대감과 함께 PHA라든지 뭐 만도 막 이런 종목들 반도체 자동차와 엮여 있는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갈 구간이 없다. 그러니까 소규모 자금으로 종목이 가는 것들,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스맥이라든지 삼익 THK 같은 종목들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주 관련주도 좀 상승 흐름을 보였죠. 우주 관련주는 제가 그랬죠. 메타버스 이외에는 우주버스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 순환매 속에서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두각을 받다 보니까 뭐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종목들, 뭐 AP 미성이라든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올해 군비 경쟁이 좀 있을 것 같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군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통틀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이제 좀 하나가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기존 주도주들의 약세 흐름, 즉 소액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강세 흐름, 정말 한숨 쉬어도 되는 게 목요일까지 굉장히 우울했는데 한국 증시 금요일 날 버텼어요. 목요일 날 반대 매매랑 그다음에 신용 뭐 매매들 이런 것들 다 금요일 오전에 청산됐고 오후 2시까지 다 버텼기 때문에 오히려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럼 다음 주에는 어느 섹터들이 움직이거든요. 결국은 다시 한번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쪽 섹터 보시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좀 앞으로 봐야 될 섹터, 신섹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임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서 그 대신에 이제 뭐냐면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고 올라올 때 다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락은 같이 할지언정 상승은 차별적이다.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어떤 박스권 혹은 박스 하단에서 이렇게 채널형 하락일 때는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참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는 흐름 자체가 완전히 차별될 거다. 하락은 같이, 상승은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종목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 종목 하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전화 02377-0263번, 문자 샵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많이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LG 디스플레이고요. 네, 20%요. LG 디스플레이 비중 20%. 매수 단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가까보다. 24,000원. 24,000원이시고요. 네. 네, 약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LG 디스플레이 뭐 접근하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OLED가 좋다고 지금 반도체가 조금 네네. 뜨는 현상이 있어서.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OLED라든지 뭐 요즘에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작년을 기점으로요. 어두운 터널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빛을 바라보는 시점이고요. 영업이익이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재작년 2020년도에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대규모 적자였는데 2021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1조 7천억. 그러니까 무난하게 21년도는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굉장히 튼실한 회사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굉장히 좀 두각받을 수 있는데, 뭐 물론 삼성 스마트폰이라든지 LG는 스마트폰이 없죠. 어쨌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두각을 받을 수 있고 통신사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맞고요. 통신사는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글라스, 그리고 결국은 메타버스 글라스라든지 또 더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자율주행이 됐을 때 결국은 그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결국은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세상은 연결해 주는 것은 화면입니다. 그럼 화면에 대한 어떠한 고화질 혹은 또 고사양과 그다음에 플렉시블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OLED처럼 유기 발광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점이라도 좀 미세한 것도 다 오차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현재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로 좀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제 2조 정도의 지금 시총을 만들고 있는데 한 8조 정도, 지금 8조 5천억 정도의 시총에 만들어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그 정도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LG 그룹주들이 다 좋습니다. 뭐 LG 이노텍도 좋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좋고, 그다음에 LG 관련해서 에너지 솔루션도 좋습니다. 화학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물적 분할이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사업부가 넘어가서 아쉬운 부분인데 적정 가치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10조를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0조 기준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 현재 8조 5천억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은 자, 20% 지금 4,800원이니까 한
8,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가 지금 적정 주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번 전고점도 한 27,600원 정도에서 밀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7,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럼 이 종목이 계속해서 안 봐야 되는 종목이니까 이런 전략보다는 박스권 매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000원 매도, 그다음에 또 내려오면은 22,000원 매수 해서 이런 구간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4,000원이신데 아주 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수익 보시고 매도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제가 원래 22,000원에서 네. 매수를 해서 네. 24,000원에 팔았어요. 네네, 잘하셨네요. 근데 26,000원에까지 네.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니까 조금 불안해서 팔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나 또 싶어서 재매수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24,000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또 빠지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27,000원까지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은 하락보다는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6,000원이 되면 저도 이제 좀 이 종목은 지켜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꾸 매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실 때는 26,000원 매도하시는 게 정확한 판단이셨고요. 그리고 네. 조금 더 그림을 본다면 27,000원이 맞고 또 22,000원은 오히려 추가 좀 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 성장하는 코스,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그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 많이 가져도 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새해 복 많이 안녕하세요.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T 로보틱스고요. 네네. 9,000원에 20%입니다. T 로보틱스고 9,000원에 20%. T 로보틱스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2021년 연초서부터 로봇주를 계속 봐왔어요. 네네네. 다른 로봇. 근데 유일하게 이게 나는 대장주라고 생각했는데 유일하게 안 올라갔더라고요. 네네. 올 연초에 들어갔는데 네. 1월 4일 날 들어갔는데 이거 그 금리 문제 때문인지 뭐니 그냥 하방으로 그냥 가네요, 그냥. 그래서 또 조금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좀 들어가신 것 같고요. 사실 이 최근에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 로봇 전문가도 영입을 하게 되면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죠, 작년도에. 예. 그러다 보니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로봇주들이 새해부터 지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은 이제 실적을 좀 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부분이죠. 아직은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큰 건데 원래 로봇주들이 아직은 실적 나기엔 좀 이르니까요. 근데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의료용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요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 같은 경우 한 333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다라는 얘기가 너무 소문이 많이 퍼졌나 봐요. 신용이 한 8%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좀 투매 물량이 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저항이 좀 보여요. 그 저항 구간이 어디냐면 현재 시총이 한 1,150억 정도인데 한 1,400억 정도 되면은 또 악성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가시화될 성과보다는 기대해야 될 성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30% 여력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9,000원 기준으로 30%면 11,700원 정도니까 충분히 매수 단가 이상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000원 부근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습관적으로 10,000원, 11,000원의 악성 매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1,000원에서는 전략 매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바닥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손절 라인은 굳이 드리자면 6,000원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이제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로봇 투자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다만 11,000원 부근에서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싸게 사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저도 이거는 15,000원 이상은 간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11,000원에 매도하시고 다시 이제 8,000원 이하에서 접근하신다고 하면 계속해서 또 수익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호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로봇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로봇 요즘 식당 가시면은 혹시 뭐라고 하죠? 서빙을 로봇이 요즘에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그 연초에 그러니까 2021년 연초에 내가 뭐 유진 로봇이니 다 봤었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다 뭐 더블 이상 다 올라갔는데 유일하게 이게 원래 그 당시 이게 대장주였거든요. 이게 예, 8,000에서 맞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주인데 이것만 유일하게 안 올라가지고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쉽죠. 그래서 이제 예. 안 올라갔기 때문에 했더니 예, 대신에 근데 그 시청자님 말씀대로 종목은 좋으니까요. 한 11,000원 정도에 매도하셨다가 또 8,000원 살았다가 뭐 나중에 반만 매도하고 계속 들고 가는 전략도 괜찮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로봇도 원년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모든 그 지금 로봇주가 다 실적이 없고 그래서 이것도 실적 아까 그 대표님 말대로 실적 없는 주기는 한데 네네. 유일하게 안 올라가지고 한 건데. 네, 지금은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또 이제 어제 시장이 좀 풀렸잖아요. 다른 분들도 예, 마찬가지겠지만 또 돈이 좀 분산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로봇주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시장이 좋으면 또 돈이 분산되니까 그 부분 보시고요. 종목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종목만 안 가면 참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좋은 종목이다 보면 또 가게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 한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타바이오요. 타바이오. 네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45,000원에 30%요. 45,000원에 30%.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뭐 이유가 신약이 여기서 나온다고 뭐 희망이 네네.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6%를 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꾸 내리네요. 앞타바이오 사실은 쉽지 않은 기업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기대감이 훨씬 더 크죠. 근데 바이오는 원래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만 제대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정말 평생을 먹을 정도의 기술이죠. 사실 인간의 어떠한 뭐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주식도 결국은 바이오가 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이제 지금 시즌은 오히려 하락보다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JP모건 컨퍼런스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제약바이오 이슈들이 참 많아요, 그죠? 겨울철에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원래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충분히 좀 하락한 구간에서는 뭐 하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신성장 기업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신성장 기업은 비중을 좀 줄여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가 사실 이제 상장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미래 가치에 대한 부여값으로 상장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갈 것 같습니다. 45,000원은 충분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월, 2월에 항상 제약바이오의 화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즌에서 좀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5,000원에 저항이 좀 많습니다. 45,000원에 저항이 많은 게 지금 이게 이제 1조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7,500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45,000원이 되면 1조가 돼요. 그러면 1조에서는 뭔가 기대감이 빡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45,000원 본전 매도 전략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한 28,000원 드리는데 너무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1, 2월에 잘 좀 매도하셔가지고 또 좀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 보신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매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2월은 제약바이오 기분 좋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저 45,000원까지 갈까요? 거기까지가 딱 마지노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예. 네, 성우 투자 되십시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제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이제 QR 코드랑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또 보내주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부분도 참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보는 다 있어요. 요즘에 정보 없어서 주식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정보를 얼마나 잘 가공하고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우리 예전에 보면 이제 언어의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문제를 주어져도 풀 수 있고 못 푸는 문제니까 주식도 그런 관점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이 좀 주시고 계시는데 좀 빠르게 한번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휴캠스고요. 슈캠스, 네. 네, 저기 23,550원에
원래 100% 들어갔다가 아, 배당 네네. 받고선 빠져나왔거든요. 네네네. 60% 가지고 있습니다. 아, 60%요? 네, 슈캠스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 그때 이제 배당 받으려고 늦게 들어갔어요. 네네. 12월 28일쯤에. 네, 그쵸. 배당 수익률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요. 그죠? 한 4%대 가까이 네. 배당 거의 뭐 주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뭐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크게 부담 없는 것 같고요. 슈캠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화학이죠. 케미 들어가면 뭐 케미칼이니까요. 그래서 화학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지산을 토대로 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도 9월달 737억이라서 1,000억대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1,000억대는 유지할 것 같고, 지금 시총이 한 9,2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도 7,0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단단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뭐 무너지거나 이럴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막 워낙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은 종목이다니까 미리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불꽃슛이 나오고 뭐 급하게 가고 이런 것보다는 좀 차분한 흐름을 일반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배당 메리트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또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23,55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1조 위에 있어야 됩니다. 1조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9,200억이면은 1조면은 10% 정도 더 상승을 해서 한 25,000원에서 27,500원. 그러니까 27,500원을 넘기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신에 25,000원 또 갖다 올려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00원에서 일단 반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7,000원 되면 전량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네,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한 전략 드렸나요? 그리고 네네. 뭐 2만 원 이하로 깨지면 손절 라인인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회사는 어차피 꾸준한 리즈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대신에 25,000원 반매도, 그다음에 27,500원 전략 매도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요. 안타까운 게 구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 수익보다는 구간을 잘 활용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10%씩 10번 먹으면 100%입니다. 그런 전략도 고민해 보시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유틸렉스. 유틸렉스고요. 네네, 4만 원에 20%거든요. 4만 원에 4만 원. 비중 네. 20%. 예, 유틸렉스 네.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 특별한 이유는 네. 그때 제약주가 좋다 해서 진입을 했는데 네네네. 많이 흘려내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있어서 네. 물타기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아, 네. 네네. 충분히 이제 제약바이오 참 얄미워요, 그죠? 잘 네. 가다가도 훅 밀리고, 그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그 킬러 T세포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 관해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세포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암증 환자라든지 뭐 림프 관련해가지고 뭐 림프선 굉장히 많이 사실은 병 걸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은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사실 결국은 매출액보다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죠. 어떻게든 림프라든지 뭐 암에 관련해 가지고 정복을 해보겠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현재 시총이 한 4,8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에 그래도 다른 제약바이오랑 좀 다른 건 긍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네. 자본이 좀 있습니다. 그 자본이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 보시면 자본 없는 기업들도 많아요. 막 150억 막 이렇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유지도 못하고. 근데 네. 800억 정도니까 뭐 쉽게 무너질 기업은 아니다. 근데 이 종목도 네. 마찬가지인 게 신성장 기업이에요. 네. 신성장 기업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요건은 안 되지만 기대감으로 먼저 상장해 주는 거거든요. 국가가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주가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좀 상승을 했다가 좀 되돌림 현상이 나왔는데 네. 의례적인 되돌림 현상이라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일부 올라오니까 매도를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2월까지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활용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시총이 4천억이고요. 네. 제가 볼 땐 6천억이 되면은 반발 매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 구간인데 그럼 한 3만 9천 원 정도 돼요. 거의 4만 원.
그러니까 네. 4만 원은 사실은 매수 구간보다는 조금 매도 포인트였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근데 다음부터는 안 하시면 되죠. 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죠? 맞아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제 제약주는 아이고. 제약주는 아니면 좀 쌀 때 사면 좋습니다. 나중에 또 쌀 때 제가 보는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39,000원에는 좀 매도하세요. 왜냐면 4만 원에 누군가가 똑같이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만 좀 할인해서 2월 달까지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뭐 선전 라인 굳이 드리면 2만 원인데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욕심이 많이 생기네요. 제가 더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원래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 또 다른 분들이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원익 IPS 45,500원에 10%입니다. 원익 IPS 45,500원 비중 10%. 대한민국에서 정말 좋은 기업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원익 IPS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습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좀 이제 뭐 회사 자체가 좋고요, 그죠? 미국 쪽에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이제 운행 병술 때문에 이게 이제 반도체주가 좀 좋아질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라인 쪽에 특화되어 있는 벤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및 뭐 솔라 장비 등 다양한 부품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익 홀딩스랑 IPS랑 인적 분할이 됐어요. 인적 분할이 되면은 대부분 홀딩스보다 사업부가 좋습니다. 좋은 건 다 사업부로 떼어가니까요. 그러니까 IPS는 사업부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있으면 솔브레인이 좋은 것처럼 사업부 쪽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핵심 영양 사업을 다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이제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9월달 벌써 1,900억 작년도 실적으로. 그럼 2,000억 이상은 무조건 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본도 8,000억 정도의 굉장히 단단한 기업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한 2,500억까지도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2,500억 정도 단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볼 건데 원익 IPS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시총이 한 2조 약간 밑에 내려가 있는데 반발 매수 들어올 때예요. 4만 원에는 그게 뭐 하락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이 이제 3조 정도 되면 그러니까 6만 원이면은 매도할 만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6만 원 근처에 또 매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는 거지 뭐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 4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요. 대신에 이제 5만 원 정도 되면은 아직은 뭐 새해 시작하고 아직 큰 구간의 사이클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만 9천 원 정도의 악성 매물 관계상 회사는 좋지만 한 번 정도 매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4만 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매수 포지션이다. 그래서 목표가 4만 9천 원을 제시 드리고요. 4만 원 이하는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전략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면 네. 한 몇 프로 정도 주시면 됩니까? 우리가 이제 또 너무 많은 이 주식의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종목이 빠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추가 10% 정도 하셔서 평단 조금 낮추신 전략도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전을 생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굳이 손절을 잡는다고 하면은 32,000원 제시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좋잖아요. 그죠? 걱정 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좋은 종목들을 딱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죠.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LG전자 13만 천 원에 한 20% 들어가 있습니다. LG전자 13만 천 원에 비중 20%. 뭐 LG전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한 5개월 전에 15만 3천 원이 돼가지고 한 5천 원 손실하고 손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선택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복수하시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예. LG전자, LG그룹주들이 참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LG전자도 어두운 터널은 지났다. 제가 아까 LG 디스플레이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역량 사업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반도체보다는 가전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사업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쪽에 대한 투자, 자동차 쪽에 이제 전장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회사의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어떤 경영진 혁신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좀 또 젊어지고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구조를 보시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3조 1천억, 3조 2천억이 나오면서 벌써 재작년 영업이익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은 이제 사상 최대가 계속 넘어가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 같은 경우가 한 2조 정도, 20조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천조죠, 2천조.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부채는 좀 차츰차츰 줄여가야 되는 과정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약 3조 5천억 혹은 4조까지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에서 현재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저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한 22조 정도의 시총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기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비교를 했을 때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100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500조 정도, 450조에서 500조 정도 갖고 있으면 LG전자가 10분의 1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한 50조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곤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0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한 30조 정도 구간까지는 가더라도 높다라고 평가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30조 구간이라고 봤을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한 40~50% 정도 됩니다. 그럼 40% 정도라고 잡았을 경우, 50%가 잡았을 경우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것들이 대부분 기관과 외국인이 바라보는 눈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19만 3천 원이 되니까 자꾸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그 정도 되면 지금 정도가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흐름적으로 보게 되면 한 19만 원까지는 다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11만 원 정도 제시 드리겠는데 어쨌든 LG전자가 다른 그 섹터에 비해서 좀 덜 갔기 때문에 우려감보다는 기대감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19만 원에서는 좀 전량 매도 의견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되면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매도해도 되는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면 딱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딱 정답을 들었습니다. 예. 네, 성공투자 내시고요. 또 예. 좋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요. 네. 저기, 한온 시스템이라고요. 네, 한온 시스템이시고요. 네네. 제가 10월쯤 15,0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계속 내리더니 13,000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예,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게 실적이 좀 줄어서 그런지 자동차를 많이 못 만들어서 이게 열 처리 이런 쪽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네. 실적 전망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 이 주식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제 정밀 모터 분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원 시스템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정밀 모터 분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매각하는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자동차 사이클은요 한번 크게 다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시장에 대해서도 어쨌든간 자동차가 좀 주춤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워낙 가다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자동차 좀 밀렸다가 전장 부품 얘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장 부품을 그래서 어떤 사업으로 구조로 바뀌려고 그러냐면 고사양일 때는 고사양으로 가자. 근데 저사양인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장 부품 중에 정기적으로 전기차로 바뀌는 거. 그 부분은 그 반도체 수급이라고 그러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서 좀 저사양으로 가서 다양한 회사를 만나자. 그러니까 아마 올해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은 해결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들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 다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원 시스템도 너무 이제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자리 이제 조금씩 매수에 들어오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해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시총이 한 7조 1천억 정도 되는데 크게 뭐 무리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영업이익을 좀 걱정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턴어라운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3천억 정도, 3,158억에서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좀 한 4주 정도 되게 되면은 더 주가는 상승할 수 있고요. 다만 네. 이 종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느려요. 성향이.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또 주식은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16,000원 부근에 악성 매물이 좀 많습니다. 아, 그래서 16,000원 부근이 되면 오히려 매도하셔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최근에도 한번 갭으로 뛰었다가 내려온 자리가 15,000원에서 15,8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16,000원 되면 전략 매도 이건 좀 드리겠고요. 네. 나중에 다시 이제 이 종목은 그러면 이제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럴 때는요. 한 13,000원 이하에서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 지금은 네. 추매 전략은 드리지 않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16,000원 매도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재접근하실 때 13,000원 이하 전략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0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언제쯤 되면 그렇게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자동 반도체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아마 상반기 시니까 1분기 시즌 안에 아마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기가 봤자 1, 2, 3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아이큐어요. 아이큐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45,000원에 7%예요. 45,000원에 7%. 뭐 네. 아이큐어 관련해서는 뭐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 이슈로 들어가신 건가요? 그냥 뭐 어떻게 네. 한참 됐어요. 이거 이제 무상해가지고 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네. 이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럼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맙습니다. 치매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었죠. 치매 네, 패치해가지고 뭐 붙이면은 좀 치매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네. 앞으로 기대감이 더 있는데 자 차트 네. 보시게 되면은 네. 차트가 다중 바닥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시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제약바이오는 2월까지 봐야 된다. 네. 자 이제는 하방보다는 상방 쪽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고요. 네. 자 지금 시총 3천억까지 왔으니까 네. 최근에 이제 무증 끝나고 나서 조금 밀리는 거는 이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네. 때문에 밀리는 건데 3천억이면 무리수 없습니다. 다시 턴어라운드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무증 때문에 단가는 좀 바뀌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한 22,500원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네. 2만 한 3, 4천 원 되면요. 거기 악성 매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 추가 매수 전략은 안 드리고요. 종목 자체에서는. 네. 자, 24,000원 되면 전략 매도 의견 드릴게요. 전략 매도? 네, 네. 24,000원. 거기서 전략 네. 매도 의견 드리고요. 네. 나중에 다시 좀 재접근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니까요. 네. 예, 24,000원이면 그래도 약수익권에서는 매도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좀 종목 설명 드렸고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성공 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또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항상 힘내셔서 또 그 에너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매주 일요일 저녁이죠.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무료 강연회 또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베스트스탁을 검색하셔가지고 또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거 제 관심 종목과 그 다음에 앞으로 그죠 봐야 될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니드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휴니드 같은 경우는 제가 1월달에 방산주 갈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방산주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에서 돈이 왜냐면 호주랑 싱가포르 쪽에서 방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갔고요.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주였죠. 예, 방산주 관련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5만 원 넘었습니다. 그죠? 예, 주가 충분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오늘 좀 봐야 될 거는 저 게임 섹터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게임주도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도 좀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게임주들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큰 종목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큰 종목 위주로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크래프톤. 예, 크래프톤 같은 경우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예요. 예, 왜냐하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뭐 굉장히 1위를 많이 찍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40만 원 이하에서는 사실은 매력적인 섹터인데 3년 이내에 영업이익이 한 2배 이상 신장 기대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하나의 게임이 완성되기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41만 원까지 매수 포지션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목표가는 한 48만 원, 손절가는 35만 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술 경매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좀 있으면 미술 경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서울옥션입니다. 예, 큰 종목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작은 종목도 다 대부분 좋은데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그 미술품 경매 위탁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술품 NFT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모든 작품이 NFT화 됩니다. 자, 매수가는 29,500원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미술 쪽에 대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관련된 두각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목표가는 32,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NFT가 예전에 우리 처음에 스마트폰 나올 때 적응 안 됐잖아요. NFT 원년이에요. 지금 가상화폐랑 NFT랑 비교하면 NFT 시장이 한 10배는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장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아래 하단에 보시면 오늘 또 좀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 그런 이야기는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하시면 또 오픈 채팅방 무료로 또 참여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거죠.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분석하고 보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래 실적 기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락을 하더라도 Don't worry BAP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이 가상화폐보다 매력적인 게 뭔지 아세요? 실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상화폐는 파트너십 체계를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주식은요 미래 실적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미래 실적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맞으면 굳이 지금 주가가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마이너스 50% 났다 하더라도 다시 10배를 벌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봅니다. 그 조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산업이 10년간 성장할 기업이에요. 저는 NFT 원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작년에는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고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는 NFT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클 거예요. 그리고 그게 10년간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혹은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밀어주거나 대기업이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국가 쪽에서는 아직은 메타버스나 NFT는 안 밀어주고 있지만 대기업은 다 참여했어요. 그죠? 삼성전자 어제자 뉴스죠? 예, VR 적극적인 투자하겠다고 했죠. AR 글라스구나. AR 글라스입니다. 죄송합니다. AR 글라스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가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2차 전지랑 수소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힘 있는 누군가가 밀어주는 사업.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3년간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했는데 그러려면 숫자가 찍혀야 돼요. 처음에는요, 대규모 투자가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냐면 열심히 일했다면 매출액은 커져야죠. 그죠? 최소한 매출액이 2배 이상은 성장하는 기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 혹은 국내에 독점한다. 갑자기 영업이익이 빡 돌아섭니다. 위메이드가 재작년에 적자였다가 작년에 1,500억, 1,400억 가까이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뭐 7배, 8배, 바닥에서 30배 상승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메리트를 본 거죠. 자, 추격 매수보다 눌린 구간을 공략하고요. 미래 에너지이므로 약간의 그 변동성은 세요. 왜 적자니까. 아까 로봇 관련된 종목도 사실은 변동성이 센 이유가 뭐예요? 아직 규모가 적자니까. 흑자 찍기 시작하면 더 이상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추세 상승으로 바뀌게 되겠죠.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1년 전부터 특히 강력한 시세라고 본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나노 신소재 한번 말씀드렸어요. CNT 도전자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23년부터 실적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분석하기로는. 근데 21년 말부터 22년 초부터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렇게 상승을 슬슬하더라고요. 왜? 주식은 미리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요 포인트죠. 그리고 어쨌든 미래 실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세요. 위아래로 막 변동하다 보니까 한 번의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 및 재무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제외하면서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만 해놓으면
지금 당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주식은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실적이라는 게 매출액이 먼저 큽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안 크는 기업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매출액이 안 컸다라는 거는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출액 키우는 건 어렵진 않잖아요. 오히려 왜냐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원가가 좀 안 맞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매출액은 커집니다. 네. 근데 매출액이 줄어드는 회사를 전 제일 경계하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열심히 안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은 물론 몸을 올해 움츠리고 있다가 내년에 하겠다. 이거는 틀리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국가가 밀어주는 거. 지금 당장은 조금 수소 이야기가 좀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안 가지만 제가 미리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방산 작년에 대가에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방산주들 다 소외받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세트레가이, 그다음에 아까 유니드 다 이런 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그래서 그렇죠. 메타버스를 넘어 우주버스로라는 얘기로 강해드렸었죠. 그때는 생소하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메타버스 잘 가고 있는데 우주버스는 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주버스가 가고 있잖아요. 왜? 호주의 레드랩이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지금 싱가포르 쪽 그 군비 투자 나오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고, 자 수소폭상 수소 전문기업 11개를 최초로 지정했습니다. 자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한대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가 자료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이런 것들은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제가 거기서 뭐죠? 정보는 다 있다. 근데 가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 자료가 있어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면 그냥 자료는 자료일 뿐입니다. 근데 그 자료를 갖고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활용이 되는 건데, 자 모빌리티, 충전, 연료전지, 생산저장으로 딱 나눠지는데 저장을 보니 두산퓨얼셀이 나오네요. 그죠? 상장사가. 자 연료전지, 전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다. 그 다음에 S퓨얼셀이 가정 건물용 연료전지 만든다. 두산퓨얼셀은 발전용이고 S퓨얼셀은 가정 건물용 연료전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수소 전문기업으로 지정이 된 업체인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 이제 가공의 능력은 뭐예요? 요게 상장사가 EM솔루션은 상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EM코리아라는 데 다 틀어갖고 분석을 해보니 EM솔루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니까 EM솔루션과 EM코리아는 짝짝꿍이에요. EM코리아 그래서 수소 전문기업으로 되는 거예요. 아 충전 사업에서는 EM솔루션의 지분을 100% 갖고 있으니까 EM코리아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핵심 분야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건 어디예요? 지금 당장 현실 가능한 거 바로 두산퓨얼셀이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발전용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수소에너지는 산업용으로도 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퓨얼셀이 대장이다. 그 다음에 S퓨얼셀은 가정용이니까 조금 더 확산이 되니까 두산퓨얼셀보다 좀 약세 흐름이고, 청전소는 조금 더 먼 얘기니까 EM코리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료를 주는데 그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그것이 결국은 주식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8개 추가 지정을 했어요. 9월 달에. 자, 그러니까 보니까 또 MS코리아, 뭐 넥스플러스, K테크, SDG, 발맥스, 삼적, SGT, 인바트러스였는데 또 여기 보니까 상장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제가 다 검색을 해봤죠. 그럼 여기서 상장사가 연계되어 있는 회사가 누구냐? 딱 보니까 넥스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넥스플러스의 지분 29.5%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인지디스플레이인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좋은데 넥스플러스 지분까지 갖고 있으면 금상첨화구나. 지금은 좀 높으니 눌릴 때 전략적으로 가져가면 되겠구나. 이 전략이 딱 잡히는 거죠. 주식은요. 차트만 갖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대가 변해가지고 차트만 갖고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확신은 뭐다? 인지디스플레이다. 아니 이런 정보 자료다. 정보를 가공해서 내가 들고 가야 될 명분이 있어야 2배, 10배, 20배를 수익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회사 설명했는데 어버버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르면 그거는 아무리 적정한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풍국주정. 자, SDG라는 회사가 있어요. SDG 쭉 보니까 어디예요? 자, 생산, 운송 중에 수소가스 공급 유통을 한대요. 수소가스 공급 유통 풍국주정 지분 56.4%. 풍국주정은 조금 종목이 느리다. 느릴 때는 눌림자리를 공략한다라고 해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하나로 정리해서 마무리하겠는데, 두산퓨얼셀이 3조 원인데 2023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30배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이 시장이 안 좋을 때 한 2조 때다, 2조 5천 대 매수, 5천억 대 매수하면, 그러니까 20% 정도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주식이다. 자, 정보의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 혹은 포털에다 베스트 스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성공 투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고의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도 정말 많은데요. 저희 베스트 스탁과 함께 최고의 가공 정보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